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5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포토샵 CC 중에서도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작업 환경이 살짝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저는 현재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시 초기화 시켜주려면 리셋 에센셜이라고 클릭하셔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의 경우에도 두 줄짜리로 보기 편한지 한 줄짜리로 보기 편한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옵션에 따라서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일일이 수정이 가능하고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들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옵션들이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시죠? 문제를 푸는 동안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그래픽 작업을 하시게 되면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컬러 테마를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밝게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V체크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오픈 다큐멘테이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지를 이렇게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따로따로 띄워놓고 창을 동시에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탭 형식이 아니라 창을 따로따로 보겠다라고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커서의 경우에는 브러쉬로 문질문질 범위를 잡으실 적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한눈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멀 브러쉬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브러쉬의 크기 한눈에 보여요.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도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다면 캡슐 키가 켜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캡슐 키를 오프 시켜 놓게 되면 다시 동그라미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눈금자를 켜주시게 되면 그 눈금자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로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이핑을 할 적에 그 타이프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지 설정하실 적에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배경 색깔과 겹치지 않도록 색상 값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타이핑을 하실 적에 한글과 영문 글꼴 문제가 주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서 한글은 한글로, 영문은 영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풀이엔 지장이 없겠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파일의 크기도 문제에 제시되어 있네요. 400에 500픽셀짜리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윗스는 400, 하이트는 500. 레졸루션 기본값이 72일 거고요. 컬러 모드는 RGB일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요. 일단 화이트라고 하얀 종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첫 번째 1급의 1번을 데리고 와서 텍스처화라고 하는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용지를 가지고 오실 적에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다 꽉 채워놓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는 눈금자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켜실 수가 있으세요. 1급의 1번을 불어올 때 왼쪽 꼭대기의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갖고 오실 수도 있고요. 저는 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보입니다. 빈틈 바구니에서 빈 공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습니다. 1급의 1번을 열게요.
이미지를 보아하니 흙이 들어있는 이 이미지 전체적으로 폭과 높이가 우리 거랑 비율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그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저는 창문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그대로 질질 끌어다 놓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창문 따로따로 뜨지 않는 경우에는 컨트롤 A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원하는 곳에다가 컨트롤 V 하고 붙이시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갖고 오시게 되면 그 친구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나중에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놓기를 추천합니다.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텍스처 라이저 찾겠습니다. 필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필터 갤러리 가게 되면 대화창이 뜰 겁니다. 아티스틱부터 여러 가지 쭈루룩 나열되어 있으니까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고요. 텍스처에서 텍스처 라이저라고 하는 친구를 적용하게 되면 필터가 바로 입혀지네요. 두 번째, 세이브 패스 물뿌리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물뿌리개 모양 만들어져 있는 친구 보이네요. 그런데 용지 바깥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를 좀 줄여서 보는 게 좋겠군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배치할 건지를 좀 정하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으려면 눈금자 나와 있어야 되고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 값을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대략 180, 200 조금 안 넘게 들어가 있군요. 요 범위 안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물뿌리개 모양이 자유롭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형이 아니라 펜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펜 툴을 들으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을 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패스라고 해서 투명하게 제작이 될 거예요. 저는 눈에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친구를 쉐이프라고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어떤 색깔로 넣을 건지 색상은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선은 없었으면 좋겠죠. 스트로크라고 하는 친구는 사선, 짝대기 그으셔서 선은 없습니다 라고 세팅하시게 되면 펜으로 그려주실 준비는 끝났고요. 펜 툴을 사용하실 때는 클릭할 때는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곡선으로 가다가 다시 직선으로 바꾸고 싶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 핸들의 끝자락 동그라미 부분에 방망이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당기시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방망이가 뽑혀져 나온 점을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핸들 자체를 잘라버리게 되면 직선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곡선이 싫다, 나는 직선으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방금 찍어서 쭉 당겨주셨던 곡선의 중심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뽑혀 나왔던 핸들이 잘려요. 클릭 다시 직선이 되죠.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시작점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라고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펜툴로 모양을 그려주실 때는 너무 열심히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진 마세요. 대강의 윤곽만 따주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직선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클릭 드래그 하면서 곡선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일단 모양은 대강 따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만들어준 친구에 대해서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된 거 확인이 되시나요?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싶습니다. 역시 펜으로 그리셔야 될 텐데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옵션, 레이어가 만들면서 작업이 되고 있죠. 쉐이프,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 선은 없습니다. 스트로크 짝대기, 여기까지는 똑같을 텐데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현재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컴바인은 추가하겠다, 서브 트랙은 빼겠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빼는 거죠. 서브 트랙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빼겠다라고 했더니 반대로 전체에서 이 부분이 빠진 걸로 인식이 되네요.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파란색으로 점들이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면 곤란합니다. 레이어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다시 쉐이프라고 하는 레이어 돌아올 겁니다. 파란색의 점박이들 없어진 거 확인되시죠? 이제 빼겠습니다. 라고 서브트랙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하셔서 그리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부분들은 쉐이프에서 빠지게 될 거예요. 앞쪽에 있는 조리개 부분 경우에는 더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파란색의 점이 보이는 상태에서 추가가 되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선택을 다른 레이어 선택하셔서 해제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파란색의 점박이들 안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추가할 거니까 컴바인이라고 쉐이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직선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리실 때 모양에 너무 치중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린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도 가능해요. 그럴 때에는 원하는 점 하나만 선택하셔서 이리 오시오라고 끌어다가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선택하셔서 수정 가능하니까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할 때는 굳이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만들어져 있는 친구 점이 선택된 상태가 아닌 이렇게 개체만 보이는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패스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친구는 패스라고 하는 패널에 가셔서 현재 자동으로 패스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요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빈 공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저장을 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이브 패스가 뜰 거예요. 캔슬. 다시 요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라고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가 보이시죠? 그 3줄이를 누르시면 거기에서도 세이브 패스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이름은 물뿌리개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기존에 자동으로 생성됐던 패스와 내가 따로 저장한 패스 둘 다 선택하지 않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패스라고 바꿔놓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하세요. 물뿌리개 모양과 1급의 2번을 이용해서 작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2번 이미지를 갖고 와서 요 물뿌리개 모양만큼만 잘라서 보여줄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죠.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이미지를 그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원본은 닫을게요. 외부 이미지 갖고 왔을 때 이름 멋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1급의 2번이라고 이름 바꿔 놓을래요.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잘리우는 그림이 위쪽에 얹어져 있는 상태에서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요 물뿌리개 모양만큼 그림이 잘라져서 보이게 될 겁니다. 그 그림이 너무 커 보이죠?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T 워낙에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크기를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줄 겁니다. 스트로크라고 선의 효과 그리고 섀도우라고 하는 내부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 텐데요. 그 그림자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물뿌리개 안쪽에 지금 그림자가 선이 그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1급의 2번이 아니라 패스 우리가 펜으로 그렸던 이 친구에다가 효과를 주는 거겠죠.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스트로크와 이너 섀도우 넣어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사이즈 정하실 수 있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필 타입 채워주는 게 컬러라고 단색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의 색깔로 보일 텐데요. 문제에서는 두 가지 색깔 그라디언트 타입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색상값 클릭하셔서 여기에 첫 번째 친구 그리고 두 번째 친구 색상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미리 보시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앵글 값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됐는지 꼭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시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새로운 이미지, 도형, 텍스트를 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1급의 2번 선택한 상태에서 1급의 3번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3번 열기 선택을 하실 때에 CC 버전에 따라서 퀵 셀렉션과 매직 원드라고 하는 마술봉 툴 두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CC 2020부터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돼서 이 기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간단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 서브젝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선택이 바로 되는데 이 기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셔서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퀵 셀렉션의 경우에는 위쪽에 옵션으로 더하겠다, 빼겠다 하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나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빙그르르 돌려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할 건데요. 빙그르르 돌려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거울로 반사시켜준 효과를 넣어주시게 되면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외부의 이미지 갖고 왔으면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레이어가 많지 않을 때는 바로바로 구분이 되지만 레이어가 많을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어서 이름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주라고 했네요. FX 아우터 글로우. 쉐입들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꽃 모양하고 물방울 모양이 보입니다. 꽃 모양의 경우에는 색상값이 하나인데 물방울의 경우에는 색상값이 두 개 있죠. 그렇다면 물방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라고 하는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할 거고요. 필 색깔을 채울 겁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앨 건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거시 쉐입이 눈에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버전에 따라서 이 친구가 더 추가됐거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레거시 쉐이프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쉐입 패널이 뜹니다. 거기에서 추가를 해주면 될 텐데요. 저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레거시 쉐입이 보이는 중인 거고요.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3줄이 보이시나요? 이 친구를 클릭하셔서 숨어있던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되겠습니다. 레거시 쉐입의 경우에는 콩 찍어서 열어보면 하나씩 하나씩 서랍에 하나씩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은 한데 모아놓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일일이 다 열어놓고 빨리 찾으시는 걸 권합니다. 우선 물방울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실 때에 비율 깨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제작을 하시게 되면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질 거고요. 색상 값을 정하실 때는 레이어의 왼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 썸네일 창 보이시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베벨 앤 엠보스 주도록 할게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복사하실 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레이어를 복사하겠다라고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복사가 될 거예요.
만들어진 친구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보이진 않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할 수 있죠.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F6개 흰색. 장미도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만들어져 있는 장미.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실 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나 방향, 위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감 맞추도록 할게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2 들으시고요. 여기다가 글씨 쓸 겁니다. 라고 위치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자 보입니다. 글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 도구를 들고 계시면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이 떠 있죠. 글꼴과 크기와 색깔 그리고 꾸겨줄 겁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까지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타임 뉴 로만의 볼드 50이고요. 색깔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은 세 가지인데 이렇게 물감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요 가운데쯤에 있었으면 좋겠는 걸 이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보이시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물감이 하나 더 생겨요. 색상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에 대해서 옵션이 안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V 체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선택됐어요 라고 회색으로 색깔이 진한지 확인하셔야 스트로크라고 하는 옵션이 뜰 겁니다. 사이즈와 필 타입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단색이니까 컬러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지정을 했고요. 오케이 눌러서 나와 보시면 이렇게 쭉 뻗어 있네요. 지시사항이 없는 건 아무래도 이렇게 구겨주는 작업이 그렇죠. 그럴 때는 웹 텍스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찾아보시면 아래쪽이 볼록하게 쉘로워라고 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밴드 값을 어느 정도 조절할 건지 그리고 더불어서 문제에서는 약간 뒤틀려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밴드 값뿐만 아니라 호리젠탈 디스토션 조금 더 비틀어 줄래요? 라고 하는 것도 값을 조절을 하시게 되면 살짝 이렇게 어긋나는 거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밴드 값까지만 조절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요즘엔 자꾸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디스토션 값들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전체적인 배치들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작업을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 같은 건 필요가 없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눈금자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뷰에서 룰러스도 꺼주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JPG의 경우에는 커다랗게 400에 500짜리, PSD의 경우에는 40에 50으로 10분의 1 줄여줘야 되는군요. 저장하시기 전에 꼭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파일,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GTQ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져 있고요. 맨 처음에 들어갔던 파일의 이름, 그리고 파일의 형식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파일의 형식의 경우에는 JPEG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클릭하셔서 뒤쪽에 JPG라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저장 단추 누르시면 되겠고요. 퀄리티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OK에서 나오시면 JPG 파일로 저장이 끝났어요. 요 JPG 파일로 저장하는 게 2022 버전의 경우에는 세이브로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엑스포트 내보낼 거예요 라고 하셔서 엑스포트 에즈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파일을 저장하실 때 JPEG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PSD 40에 50짜리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눌렀을 때 이렇게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되면 파일 세이브 저장하시면 되겠죠. 경로 GTQ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1번 PSD라고 되어 있는 거 꼭꼭 확인을 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죠? 새로운 종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주면 되겠죠. 용지 사이즈는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400에 500 앞서서 만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에서 시작할게요. 크리에이트 가이드라인이 보이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누르게 되면 눈금자 보일 거고요.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꽉 차게 배치했습니다.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급에 4번 열기.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때는 웬만하면 그 사이즈를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게 좋은데요. 저희는 높이가 500인데 소스 제공해 준 건 600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가시게 되면 그 크기를 대략 맞춰 올 수 있습니다. 높이 값을 좀 맞춰 오도록 할까요? 하이트를 500이라고 맞춰 오도록 할게요. OK 단추 눌러 놨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좀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지멋대로 들어가 있죠. 1-4번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나중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검사하러 들어갔을 때 찾기가 편해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쓰셔야 해요. 첫 번째에도 필터 갤러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앞서서 썼던 것과 똑같은 아이를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은 앞에서 썼던 텍스처 라이저가 아니라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다른 필터를 쓸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티스틱에 있네요. 드라이 브러쉬. 색상 보정을 하기 위해서 1급에 5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5번. 찬찬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브러쉬의 크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캡슐 키가 눌러져 있을 때는 캡슐 키를 꺼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브러쉬 보일 거예요. 크기 조절할 때 단축키 쓰시는 걸 권했었죠.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색상을 보면 이렇게 바지 부분이 보라색으로 벤치 부분은 초록색으로 색상 바뀌어 있네요. 일부분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요만큼은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색상값 바꿔주실 때에 위쪽에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시게 되면 휴라고 하는 게 색상 값이에요.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단추를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바꾸시게 되면 원본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영역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영역이 해제가 되죠. 벤치 부분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의자 부분을 선택. 또 다른 방법으로 색상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에 있는 어저스트하고 똑같은데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선택하시게 되면 이 안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이 친구에 대해서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레이어가 따로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레이어를 눈을 감기시게 되면 원본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원본 위에다가 색상을 더 씌우는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원본이 닫히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용해서 휴 세처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급의 5번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1급의 5번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하죠. 1급의 6번 갖고 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6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거울로 반사시켜준 효과가 나오죠.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 커스텀 쉐입을 찾도록 할까요? 나뭇잎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플립 모양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의 스타일 적용이 됐네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 만드실 때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선은 필요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불러다가 쓰시면 되겠죠?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율 깨지지 않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성된 레이어의 앞쪽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야 색깔 값 지정할 수가 있죠.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 줘서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 거고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복사할 때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레이어 하나 만들어지는 거 확인될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크기나 위치, 방향 다를 때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꿉니다. 글자를 써보도록 할까요? 타입부트 들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계시면 텍스트 도구 들었을 때 위쪽에 옵션 뜹니다. 글꼴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앞서서 세 가지 색상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걸 기억하고 있네요. 색상 값이 두 개만 필요한데 쓸데없이 가운데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창밖으로 쫓아내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빼시면 두 개의 물감만 남죠.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주도록 할게요. 언급되어 있는 지시사항 이외에도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여러분들께서 언급이 없을지라도 웹텍스트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웹텍스트 스타일은 물고기 모양인 것 같죠? 피쉬 어느 정도 구겨질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밴드 값을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이 살짝 틀어진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돌려줄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 빼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도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룰러스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죠. 저장하실 적에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라고 했고요. 10분의 1로 줄여주는 친구는 PSD라고 했습니다. 파일 저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고 했었고요. 처음에 이름 줬던 거 불만 없지만 파일의 형식을 JPEG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파일에서 세이브에
JPG가 없는 경우에는 엑스포트라고 내보내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 다시 한번 저장할 겁니다.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형식 확인하셔서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졌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운 용지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소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붙여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width 폭은 600이고요. height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새로 만들 거예요. 눈금자 필요하시면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배경 색깔을 미리 깔아달라 라고 했네요. 물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전경 색깔, 포어그라운드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주도록 하죠. 그 색깔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에 필이라고 채우는 기능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컨텐츠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 채워주시면 노란색 물감 짜놓은 걸로 이렇게 채워지는군요. 1급의 7번 가지고 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들어가 있습니다. 1급의 7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이미지보단 좀 더 커 보이죠? 일단 비슷하니까 많이 차이 안 나서 그냥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외부의 이미지 가지고 온 거는 레이어의 이름을 그때그때 바꿔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 관리하시기가 편해요. 블렌드 모드는 혼합 모드, 어둡게 하세요, 다크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 색깔과 섞어주려나 봅니다. 블렌드 모드는 요 레이어 창에 있는 노말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 모드 중에서 다큰이라고 어두운 색깔 위주로 섞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넣어줬고요.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70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100%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오퍼시티 농도도 70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1급의 8번 보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8번. 이미지의 크기가 얼추 비슷해서 일단은 그대로 데리고 올 거지만요. 혹시라도 너무 크거나 작으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좋겠네요.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십시오. 텍스처 라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텍스처라고 하는 그룹에 텍스처 라이저 적용을 할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고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크가 일단은 씌워집니다.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씌워주는 건데 하나도 내 거 이미지가 가려지지 않죠? 여기에 있는 나무는 잘 보이고 이 위쪽에 있는 구름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나 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깜장색으로 칠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흰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내 거 이미지가 잘 보이는 거예요. 흰색과 검정색이 부드럽게 그라운딩 되도록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깜장색과 하얀색으로 색상을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흰 색깔이 내가 잘 보이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 나무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름을 날려버릴 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채워주시면 될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하고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뒤쪽에 있는 부분이 묻어나면서 하늘 부분이 날아간 게 보일 거예요. 1급의 9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일부분으로 들어오는가 봅니다. 돋보기 모양에서 잘려서 보이니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려나 본데요. 요거는 한쪽 구석에다 좀 내려놓도록 할게요. 1급의 10번을 볼까요? 1급의 10번에 보니까 돋보기가 있군요. 그렇다면 돋보기 먼저 모셔오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잘 문질문질 하셔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1급에 10번 돋보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크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겁니다. 대략의 위치. 여기에서 동그란 요 부분만큼이 우리의 꽃 그림이 보여지는 곳이죠. 이만큼은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클리핑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이요 라고 흰 부분을 선택하셔서 복사를 해놓도록 할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동그란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잘라주는 역할이니까 이름을 클리핑이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따로 정해놓도록 할게요. 클리핑 구간 위에다가 1급의 9번 이미지를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꽃을 얹어 줬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의 9번입니다. 자, 요 1급의 9번을 클리핑이라고 잘라놓은 돋보기의 일부분 요만큼만 잘라서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잘라주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 잘리우는 그림이 위에 얹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1급의 9번 이미지가 잘라질 겁니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1급의 9번에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필터를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를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필터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가 아니라 아래쪽 부분에도 필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렌더라고 하는 곳에 보시게 되면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빛이 산란하는지를 위치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튤립 부분, 요 부분입니다. 라고 위치 하나 정하시고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그쪽에 빛이 이렇게 산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위치를 조금 옮겨보도록 할까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1급의 9번에다가 그림자를 주게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원래 1급의 9번은 이따만큼 커다란 이미지죠. 그 안쪽으로 그림자가 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돋보기에서 그림자가 진 것처럼 보이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돋보기의 일부분을 잘라놓은 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친구 여기에다가 내부 그림자를 주시면 됩니다. FX 효과 가셔서 이너 섀도우라고 그림자를 주게 되면 그 렌즈 안에 그림자가 진 것처럼 보이죠.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가 집니다. 오케이.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도형을, 이미지를 얹으시기 바랍니다. 1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라고 했네요. 1급의 10번은 돋보기를 얘기하죠. 자, 1급의 10번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 줄 거고요. 선의 색상은 단색으로 되어 있지 않군요. 그렇다면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셔야 될 텐데요. 색상 값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었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색상 값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색상값 첫 번째 건 660066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오케이. 두 번째 거에서는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고 투명합니다 라고 해서 그 친구의 투명도를 콩 찍으시게 되면 현재 오퍼시티 100 진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오퍼시티 빵이라고 바꾸시게 되면 투명하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을 거니까요. 드랍시도 그림자도 같이 적용을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1급에 11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1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잘 선택해서 오세요. 오브젝트 셀렉션 있으신 분들은 오브젝트 셀렉션에 셀렉트 서브젝트 하게 되면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꽃의 일부분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라고 줬네요.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색상 정하시고요.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이용해서 색상값 바꿔주시면 되겠죠. 쉐입들을 얹어 줄 거고요. 그 위에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옵션,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겁니다. 필, 색깔을 넣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을 겁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선택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꽃에 대해서 색상값이 두 개로 주어졌으니까 색깔 두 개 들어있는 꽃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값 줄 수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와 오퍼시티 적용을 할게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그 친구를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복사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색상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다 얹었으니 글씨를 작업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누가 큰 글자인지 누가 작은 글자인지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이 없는 올록볼록한 느낌의 경우에는 업 텍스트 이용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나비를 찾아라의 경우에는 글자가 이렇게 서로 좀 위치가 다르죠. 띄어쓰기를 통해서 살짝씩 밀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인가요? 전체적으로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레이어의 순서는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파일을 저장하실 때 쓸데없이 가이드라인을 뽑아놨거나 눈금자 켜놨던 분들은 그 친구들은 좀 정리하셔서 작품만 남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JPG 그리고 10분의 1로 저장할 때는 PSD 파일의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주시고요. 파일의 형식을 JPEG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저장이 끝날 거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줄여주시면 되겠죠. 손톱만큼 작아진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포맷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에도 앞서서 풀었던 3번 문제하고 크기가 똑같네요. 600에 400짜리 문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윕스 600, 하이트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크레이트에서 만들어 줄게요. 배경 색깔을 넣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전경 색깔 물감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죠. 그 색깔로 채우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채워주겠다 필 어떤 걸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하게 되면 녹색 물감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패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손바닥과 나무 모양을 이용해서 두 가지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채워진 걸 보면 이렇게 녹색의 손바닥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위아래 높이도 첫 번째 손바닥과 두 번째 손바닥 여기에서 높이 값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자를 가지고 쭉쭉 선을 그려서 값을 유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40과 50 사이인 것 같죠? 45짜리로 만들어 볼까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이름까지는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크기는 대략 45 픽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투명한 친구로 트랜스퍼런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레이트 너무 작아서 손바닥을 그리기가 힘들 것 같죠? 핸드툴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꽉 채우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야 되겠죠?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쉐입을 찾도록 하죠. 손바닥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에서 만드실 적에 왼손으로 쉬프트 누르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만들어 놓고 색감값 바꿔주셔야 되겠죠. 미리 보기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나 방향, 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무 모양도 찾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 깨지지 않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 줄 거고요. 손가락과 나무가 약간 어긋나게 되어 있어서 살짝 위치 조절했습니다. 패턴으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 정의할 수 있고요. 패턴의 이름이 손 나무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굳이 저장할 건 아니고 잠깐 내려가 있어라 최소화 버튼 눌러서 남겨놓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충의 위치 맞추실 분들은 컨트롤 R 누르셔서 눈금자를 꺼내 놓으시면 좋겠네요. 1급에 12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2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랑 얼추 비슷한데 약간 커 보이긴 합니다. 데리고 오셔서 너무 크거나 작으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맞춰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데리고 왔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로 하드라이트 섞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녹색과 섞어주길 원하는 모양입니다. 레이어 창에 보게 되면 나만 보세요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하드라이트라고 하는 효과 찾으셔서 넣어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빛이 묻어 나오죠.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일부분을 가려줄 겁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지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지는데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잘 보이는군요. 가려주려면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의 옵션에서 깜장색부터 하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색이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는 잘 보여야 되니까 흰색으로 처리하되 위쪽은 녹색이 묻어날 수 있도록 안 보이게 가려줄 거죠. 그럼 이쪽이 검정색으로 채워져야 되는군요.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 저는 검정색으로 그라디언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클릭해서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채워나가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마스크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색깔 들어갑니다. 여러 번 반복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1급에 13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3번.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게 되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에서 레이어 마스크로 가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필터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크로스 엣지 찾겠습니다. 브러쉬 스트로크에 가시게 되면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마스크 씌워주는 건 아까랑 똑같죠? 레이어 창에 있는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그러면 하얀색으로 마스크가 씌워지기 때문에 내 이미지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이 친구는 좀 가려주기 위해서 부드럽게 가려져라 그라디언트. 색깔은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잘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를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안 보이도록 가려지게 검정색으로 채워주면 되겠네요. 검정색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4번 넘어갈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4번. 일 1급의 15번에 보시면 필터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친구를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필터에서 세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 없는 친구들은 아래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렌즈 플레어는 앞에서도 썼던 거죠. 렌더에서 렌즈 플레어 찾으시면 되겠고요. 빛이 어디서 퍼지는지는 결과물에서 반짝하는 부분과 비슷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1급의 16번에서 색상 보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꽃잎들인가 봅니다. 일부분만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일부분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이용해서 색상값 바꿔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푸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핑크빛이 남아요. 강제로 색깔을 넣어주겠다, 컬러라이즈라고 하시게 되면 색상을 전반적으로 강제로 넣어줍니다. 이미지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넣어줄 텐데요. 우선 펜으로 만들어진 친구들 먼저 넣어주고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 그리고 글씨를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람개비 모양을 그리실 건데요.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이 좀 있으면 산만하니까 이 친구들은 좀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짜라랑 눈을 감겨 놓고요. 제일 위쪽에 선택하셔서 펜을 들고 그려주면 되겠죠. 펜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에 위쪽에 옵션 쉐이프라고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배경 색깔과 똑같으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색상은 다른 색으로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펜으로 그려주실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그릴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놓고 작업하시면 편할 텐데요. 위쪽에는 눈금자에서 숫자를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내려와요.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략의 범위를 잡아 놓으시면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셔서 선이 딸려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범위가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도록 할게요. 이 아래다가 제작을 하도록 하죠. 바람개비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리실 적에 클릭해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서 돌려서 쓰시면 될 것 같죠? 바람개비의 한 날개만 선택을 했고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모양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죠. 하나의 날개가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전체 선택하는 건 패스 셀렉션 모든 아이들이 선택된 거 확인이 됐고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옆에 더하기 표시 나타나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 친구를 크기, 방향, 위치 조절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T 눌러주면 조절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방법은 같습니다. Alt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세요. 쭉 당겨서 복사가 되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방향 조절합니다. 배치하시고 마음에 들면 엔터 쳐서 마무리. Alt 눌러서 복사,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방향 조절, 위치를 맞춰주시게 되면 바람개비 하나가 완성이 될 거예요. 대략 이 정도 느낌이죠? 엔터. 패스 셀렉션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덩어리의 날개를 선택하셔서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친구들의 잔상이 남아있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패스를 펜으로 그렸다 위쪽에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게 되면 클릭했을 때의 맨 끝자락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얘를 이용하게 되면 잔상이 사라지면서 완벽하게 하나만 남게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대략의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색상 값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은 지시되어 있는 거 짙은 바람개비 안에는 핑크빛, 옅은 바람개비 조각이 있네요. 이 친구는 복사해서 좀 수정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만들어진 레이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이 친구 완성이 됐는데요. 그 핑크빛은 색상 다르니까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되어 있는 FF99, FF 옅은 핑크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핑크빛에서 일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핑크빛으로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요. 위쪽의 옵션은 서브 트랙이라고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요. 펜 툴로 뺄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빠진 게 보이시나요? 만들어진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해요. 셀렉션 중에서도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 패스 셀렉션은 덩어리로 선택하는 거다 라고 했었죠. 일부분만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입니다. 하나하나의 점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싶으시면 드래그 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잔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핑크빛이 남게 됩니다. 펜툴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드랍 섀도우. 보라색의 바람개비에다가 이렇게 손바닥 모양의 패턴을 좀 씌워주도록 할까요? 하나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생길 텐데요.
이 친구는 패턴을 집어넣겠다라고 이름을 패턴이라고 좀 수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패턴의 경우에는 드랍시도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그림자의 경우에는 없애버릴 거고요. 패턴을 씌우기 위해서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펜으로 그렸을 때 위쪽에 옵션 보이시죠? 펜으로 그렸던 시절 뿅 찍어주시면 그때 썼던 옵션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서 필 채워주는 거 색깔로 채워주세요 라고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요. 얘를 패턴으로 씌우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바꿔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만들어 놨던 손바닥 모양이 보입니다. 레이어의 순서상으로 보면 이 친구가 지금 핑크빛에 내려 있기 때문에 패턴이 가려서 안 보이는군요. 제일 위쪽에다가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핑크빛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앉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쉐입들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들을 다 눈을 뜨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쉐입들을 다 얹었으니 글씨를 써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누를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클릭하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문자에 대한 지시사항에서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누가 작은 글자인지 누가 큰 글자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지시사항에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씨가 구겨져 보인다면 웹텍스트 이용하셔서 꼭 글자를 구겨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까지 다 입력을 했고요.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제출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눈금자도 안 보이게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커다란 이미지는 JPG, 그리고 10분의 1로 줄여준 건 PSD라고 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파일,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죠. GTQ 안에다가 저장할 겁니다. 확장자가 JPEG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세이브에서 JPG가 안 보일 경우에는 엑스포트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올해는 계속 변동사항이 좀 많죠. 특히나 글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냈던 아이들 웹텍스트에서 기타 등등 그 전에는 내지 않았던 아래쪽에 있는 호리젠탈 디스토션을 손대는 문제들이 자꾸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친구들 연습 충분히 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